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재단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망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가족과 찍은 사진과 함께 작전 수행을 위한 희생 정신이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었다. 15일, 휴먼라이츠 재단 산하북한 전문 매체 엔케인사이더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 장교의 시신에서 발견된 사진과 군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성민 휴먼라이츠 재단 한국 담당 국장은 자유아시아 방송 RFA 우크라이나 특수군 번역 작업에 참여해 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사망한 장교의 신분증에는 사루글라르 비체올 마하데로글로, 사러글러 바이컬 마하더라글로, 나는 무작위로 지정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기존 러시아가 북한군에 발급한 신분증과 달리 한국어 서명은 없었다. 개인 물품에서 발견된 가족 사진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 2024년 8월 15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이 사진이 파병 전 가족과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내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군 내부 문서도 함께 공개됐다. 94여단의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지휘 아래 활동하는 북한 특수부대의 기록으로 보인다. 문서에는 모든 전선 군인들이 강한 이념과 신념, 높은 전투 사기를 유지한다면 현대 무기를 보유한 적조차 정치적, 이념적 우위를 통해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틀간의 작전 동안 적의 포격과 자살 드론 공격에 직면했지만 강한 정신력과 전투 의지를 유지하며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드론과 포격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술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소규모 부대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전에서 정찰과 드론 공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소규모로 분산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작전 중 러시아군과의 협조 부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 내용도 있었다. 문서에는 러시아 측이 후송을 맡았으나 후송 차량이 10시간 넘게 도착하지 않아 부상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다. 러시아 공수부대 본부 사령관과의 영상회의라는 또 다른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최신 전술과 무기 체계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문서에는 적은 네이토가 제공한 정밀 유도, 미사일과 첨단 항공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술적 화력을 통해 전선에서 90에서 110km 후방까지 공격해 우리 군대에 피해를 입혔다고 기록돼 있었다. 문서 말미에는 북한군의 전술 지침도 포함됐다. 북한군은 중대별로 최소 하나의 무인 항공기 팀을 편성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정찰 없이 전투 행동은 불가하며 전자전 대비를 위해 휴대용 제머와 드론 방지 탄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 지침도 명시됐다. 이 외에도 일별 임무 절차와 순서 등을 기록한 문서도 발견됐다. 한 문서에는 부상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가능하면 외부에 노출하지 말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투명령을 목숨 걸고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받은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재단의 북한 전문 매체 엔케인사이더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사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확보한 문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 14일 보도했다. 94여단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모든 전투원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만들고 높은 전투 정신으로 무장시킨다면 현대적인 무기 체계를 갖춘 적이라도 정치 사상적 우위와 전술적 우세로 충분히 타승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김정은의 전투명령을 목숨 걸고 관철하며 높은 정신력과 자기 희생 정신을 발휘해 전장을 호랑이처럼 질주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적을 물리쳐 플레호보 지역을 해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북한군이 전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상교육과 세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지휘 체계를 신속히 다른 장교나 부사관에게 넘겨 전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드론 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부대 작전이 필요하다는 전술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가 부상자 후송을 담당했으나
후송차가 10여 시간 만에 도착해 북한군 부상자가 후송 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도 있었다. RFA는 북한군 사망자가 러시아군과의 소통 문제로 작전 중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행할 사업 순찰하는 제목의 문서에는 전투 중 부상자를 은폐하라는 지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신원을 숨기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을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인 소지품으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 라는 문구가 적힌 2장의 가족사진이 발견됐다. 젤렌스키, 체포된 북한군 신문 영상 추가 공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요일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체포한 북한군에 대한 새로운 신문 영상을 공개했다. X, 구 트위터에 올라온 이 영상에서 20세 소총수는 자신의 포로 경험, 위조된 러시아 문서 사용, 군사훈련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부상을 입어 벙커로 피신했습니다. 군인은 한국어로 말했다. 이후 퇴각하려고 숲으로 이동했으나 다리를 다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고 주사를 맞힌 후 차량에 태웠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영상 자막에 따르면 이 군인은 우크라이나군이 발견하기 전까지 3에서 5일 동안 홀로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에 사진이 없었으며 북한 출신임을 숨기기 위해 모든 내용이 러시아어로 기재되었다고 밝혔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전부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라며 우크라이나어나 러시아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장에 투입된 북한 병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조작된 문서에 따르면 그는 체포 당시 남부 시베리아의 투바 공화국 출신의 26세로 기재돼 있었다. 민간인 대응과 적군 항복 유도 방법에 대한 질문에 그는 종이에 집과 총을 그려 보여주는 방식으로 교육받았다고 설명했다. 집은 귀향을, 총은 전투 지속 의지를 나타내며 집을 선택한 이는 풀어주고 총을 고른 이는 잡거나 처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을 인질이나 포로로 잡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 포로 2명 중 1명인 이 군인은 이틀 전 공개된 영상에서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턱을 다쳐 말하기 힘들었던 다른 포로와 달리 그는 누운 채 질문에 답변했다. 영상 속 통역관은 남한 정보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며 북한 병사를 증인이라 부르며 공손한 태도로 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북한군 활용 실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포로와 우크라이나 조사관 간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사실을 확인 중입니다. 라며 그는 게시물에 적었다. 세계는 러시아가 정보 차단 상태에서 자란 이들을 어떻게 전쟁 도구로 이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전쟁을 연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 전쟁을 원하는 것은 러시아뿐입니다.